안녕하세요. 나봄입니다. 7번째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친밀감과 사랑과 로맨스의 축제입니다. 성경 아가서 1장 15절 너의 눈은 비둘기처럼 사랑스럽고 라고 씌어 있고 당신의 몸은 사파이어로 장식한 아이보리 기둥과 같습니다 라고 5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정열적으로 성생활을 즐기는 연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결혼 처음 몇 년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서는 성생활의 육체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만지고 껴안는 데서 오는 정서적인 즐거움도 마음껏 나누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은 서로 소닭처럼 바라보는 부부, 이제 그런 부부들을 볼 때 굉장히 결혼에 대한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소파에 앉아서 서로 무덤덤하게 TV만 시청하고 있는 부부를 볼 때 우리는 결혼에 대한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핸드폰을 보기만 하는 부부, 대화 없이 그럴 때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싸우는 부부를 볼 때 우리는 결혼을 왜 했나라고 후회하는 감정과 함께 절망으로 치달을 수가 있죠. 상담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3가지 질문을 제가 추려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결혼하면 아이도 있고 장인 장모도 모시고 돈도 벌고 일도 바쁜데 애정생활이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신 남자분이 있으셨고요. 어떤 여자분은 직장에서 더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에서 청소년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난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솔로가 마찰 없이 무난하고 편안한 삶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책에서 건강한 애정생활 6가지가 있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 알프 부부와 브라운 부부는 신뢰감, 상호작용, 정직성, 친밀감, 애정표현, 성생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 이거는 서로에 대해 느끼는 안정감이겠죠.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가장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며 부부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 상호작용 넘어가기 전에 그 신뢰감을 형성하려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는 배우자가 굉장히 자신의 역할을 할 때에 굉장히 힘겨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역할을 좀 나누어서 그 짐을 같이 어깨에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배우자는 나에게 신뢰감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의 예를, 그 방법의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상호작용.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려는 필요와 요구에 서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교류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응답해야 되고요. 사랑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한 사람만 이렇게 그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그렇게 원해서도 안 되고 응답해서도 안 되겠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서로의 선호도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상호 교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은 금물입니다. 한쪽의 권력 싸움, 또 배후 조종, 위협하기, 조르기, 삐치기 이런 행동은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그 파괴적인 면인 겁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신뢰감, 상호작용 이걸 어떻게 실천하나 이 몹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정직성. 배우자와 진정한 감정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눠보세요. 지난번 강의해드렸던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트를 참조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사소통 기술, 문제 해결 기술을 적용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말로 해주세요. 1 정도의 분량으로 부정적인 말을 사용했다면 5는 긍정적인 말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은 정중하게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줘야 되겠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독창적으로 고안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친밀감. 이거는 영혼의 동반자로서 한 몸처럼 가깝게 느끼는 겁니다. 영혼의 동반자라. 사랑은 가까이서 서로 함께 나누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서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서로 지지할 때 성취됩니다. 서로 가슴을 주고받을 때 생겨나는 거고요. 이랬을 때 부부관계는 가장 깊고 완벽한 친밀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사랑의 편지 쓰기, 왜 당신이 내 영혼의 동반자인지 그 이유를 목록으로 만들기, 배우자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기,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가슴으로 듣는 것은 이 공감하는 능력을 많이 발전시키면 돼요. 공감 전에 경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5번째, 애정 표현. 살면서, 부부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그 기쁨과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죠. 만지고 껴안고 입 맞추고 윙크를 보내세요. 그러면 부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루하지 않고요. 힘겨워도 그 힘든 게 그냥 녹아버리게 되겠죠. 늘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을 하고 또 길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6번째, 성생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한다. 즐거운 성체험은 부부가 둘이서만 가질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강렬한 기쁨입니다.
성은 감정의 샘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그 실천 방법은 일정표를 짤 때 성생활을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할애를 해주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체력 단련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충분히 잠을 자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게 되면은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면은 이 부부간의 성을 즐길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하죠. 또 성생활에 관한 책들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을 이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창조적인 성생활은 결혼의 부수적인 소득이 아니에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부수적으로 어떤 뭐 얻는 거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성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외도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부부관계는 깨어지게 되겠죠. 회복하려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보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건강하고 창조적인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서로에 대한 성적인 기대를 이해하세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성적인 기대를 말로 표현해야 되겠죠. 말로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하셔야 돼요. 민망하다? 또 그런 거를 뭐 어떻게 얘기해. 또 말할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말로 표현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자세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서로에 대한 성적인 기대를 말해야 됩니다. 또 현실적인 것으로 성적인 기대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현실적인 것은 영화는 다소 과장되어 있어요. 그 성에 대해서. 그런데 영화와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르노 이런 것들은 현실과 너무나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정확히 이 말로 표현하기, 또 구체적으로 하기, 현실적으로 하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말로, 그리고 싫고 좋고 두려워하는 것, 또 초혼과 재혼에서 아이가 있거나 없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서로의 성적인 기대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혼인 경우는 성에 대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처음이시니까요. 결혼 내내 배우고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흔히 이제 결혼만 하면 어떻게 저절로 익혀지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만 하면 저절로 어떻게 되는 게 성생활 아니야? 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겠죠.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생활도 예외는 아닌데 투자하시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네, 또 모험도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 성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책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험가가 되어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 자신에게 맞고 안 맞는지를 끊임없이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건 없어요.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물어보고 시도해 보시고 또 알고 또 적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중심으로 성생활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굉장히 성공적일 겁니다. 특히 이 신혼 시절에 배울 것은 다 배워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면 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혼 생활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결혼 생활이 한 단계씩 지나가니까 그 단계를 실패로 끌어내면은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기왕이면은 그 단계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아이들로 인해서 하루 스케줄이 고단해도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부들만의 시간을 반드시 찾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는 케이스에는 지난번에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그 유머 실천하기를 꼭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그 긴장과 또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유머는. 그때 또 읊조릴 수 있는 말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이 고난도 곧 지나가리라 라고 읊조리세요. 힘든 거는 아이들 키우고 또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이럴 때는 이제 그때만 지나가면 좀 더 부부의 어떤 개인적인 그 시간을 내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로맨스를 유지하고 키워가는 방법. 함께 낚시 가기, 또 점심 싸가지고 피크닉 가기, 유령의 집과 같은 무섭고 으스스한 곳 둘이서 가기. 그러면 이제 비명도 지르고 좀 무섭고 그러면은 서로 아마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팔짱을 많이 끼게 되죠. 그리고 꽉 쥐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 요즘 하이킹 코스가 굉장히 그 각 도시마다 발달이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바람 타고 또 자전거도 타고 좋은 그 로맨스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해지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기. 굉장히 낭만적이죠. 결혼 생활은 낭만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그 연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시고 개발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하기. 신나죠. 뭐 벽난로가 있는 집은 벽난로 앞에서 뭐 마시멜로 이런 거를 구워 먹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 스포츠 경기, 연주회 티켓 깜짝 선물하기. 이 깜짝 선물은 정말 뜻하지 않는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굉장한 그 삶의 에너지를 주는 것 같거든요.
또 새로운 향수 사기, 머스크 향, 네, 그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배우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양말을 7월에 채워주기. 근사하죠. 얼마나 사랑받는 느낌이 들겠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로맨스를 유지하고 키워갈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더 좋은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좀 아쉽네요. 여러분 참 부부의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단할지라도 성생활만큼은 꼭 여유를 가지고 즐기세요. 정말 즐기는 것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나에게 유익하게 보내고 또 우리 부부에게 유익하게 보낸다면은 정말 이보다 더 정말 행복한 그런 경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부부의 성생활 이런 것들을 낭만적으로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아시죠? 그 다이아몬드의 그 면들이 얼마나 수많은 면들이 있나요? 그 보석, 그 빛나는 그 보석의 찬란한 면들을 그렇게 면들처럼 가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말 다시 또 반복하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애정 생활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봄이었습니다.